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학회장 신수빈입니다. 부학회장 20학번 조현지입니다. 개강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위가 시끄럽거나 이동 중이신 분들은 음소거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면 발표자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 발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상으로 개강총회를 진행하는 만큼 비디오 중지를 삼가 주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면에 얼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총회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학과 전임 교수님들의 말씀을 시작으로 제8대 학생의 소개, 1학기 과대 부과대 소개, 복학생과 편입생 소개, 2021학년도 학년별 주요 프로그램 소개, 대외활동 수상자 시상, 교내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과 동아리 소개, 2021 목표행 비행기를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학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헌재 교수입니다. 현재 학과장과 올해 21학년도에는 3학년 학년 담당 지도교수를 또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봐도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은 모두 잘 보내셨는지요? 네. 벌써 우리 이렇게 다시 2021학년도 이게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만 곧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올해 새롭게 신입생들 58명과 또 3학년으로 편입한 4명의 학생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는 재학생들이 2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1학기를 진행해 나가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 여러분의 진로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장 곧 시작하는 비교과 스터디 프로그램과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청학동의 스터디 그룹, 튜터링, 멘토링 이런 부분에 우리 재학생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렇게 개강 총회의 첫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021학년도 1학기가 2주차 들어섰는데요. 우리 이렇게 개강 총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나 새로운 신입생과 함께 또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4학년 선배들까지 이 자리에 다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고 뿌듯합니다. 대면으로 만난다면 1, 2, 3, 4학년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요일이 다 다르고 홍성에 오는 날이 다를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대면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점도 있네요. 전국 어디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회장을 비롯한 학생회에서 개강 총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입생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여러분들이 또 선배들이 많이 경험했던 내용들과 노하우를 오늘 많이 알려준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학교 생활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열심히 메모하시고 또 21학년도 1학기 비대면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강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경옥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옥입니다. 자, 앞에 교수님들께서도 개강에 대해서 축하 인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미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수업을 함께 해왔고, 또 이렇게 개강을 맞이하니까,
정말 대면 수업을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비대면이라도 함께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2021학년도 1학기를 시작을 했고 또 이번 학기 그다음 더 나아가서 다음 학기까지 올 한 해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오늘 준비해 준 우리 선배님들의 얘기 많이 들어보고요. 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알차고 또 즐거운 또 학교의 생활을 준비해 가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너무 축하하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민병원 교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21학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4학년 이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지도교수로 이제 우리 4학년들 만나게 됐는데, 4학년들은 다시 이제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로 하고요. 3학년들은 제가 청운대학교에 와서 1학년 때 수업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이 되었네요. 감개무량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2학년들은 동일하게 작년에 또 수업을 했는데 벌써 어느새 코로나 사태로 1년을 이제 보낸 것 같고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1학년들은 이제 지금 이제 또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4학년들은 항공 의전과 비서 실무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강을 했지만 이제 봄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캠퍼스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데 곧 상황이 좋아져서 캠퍼스에서 강의장에서 반갑게 만나리라고 생각되고 올해 말 되면 또 우리 마찬가지로 항공업계 또 우리 관광업계가 또 활성화되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 학년별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과장이신 박헌재 교수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각 학년별 실습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작년 재작년 10월, 11월 겨울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2월 달부터 국내에 좀 환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작년엔 저희들이 이제나 저제나 뭐 좀 안정되기를 기다려가면서 이 계획된 이 현장 실습들을 1학기에는 거의 못하고 있다가 2학기에는 그래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좀 그래도 했던 걸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전년도 2020년보다는 상황들이 많이 호전될 거라고 현재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또 현장 실습에 대한 이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이 다 학교에 역시 요청을 하였고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학과의 학년별 실습 프로그램은 다 여러분들에게 장학 혜택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에 요청한 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시점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들은 특급 호텔 서비스 체험은 사실 작년에도 호텔 사정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호텔도 뭐 이렇게 단체 우리 견학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풀코스 식사를 하면서 하는 그 특급 호텔인데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호텔에서도 제공할 수 없고 그래서 못했고 1학년들은 이제 2학기에 항공사 견학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년에 TA 항공의 견학 프로그램을 다행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들 화면 넘어가나요?
2학년들은 1학기에 이제 그 항공사 비상 안전 실습이 있습니다. 그 객실 비상 안전 훈련이 있고 2학기에는 국내선 항공 서비스 실습이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올 1학기에 여의치 않으면 2학기에 가능한 찾아보도록 하고 우리 작년에 그 2학년들은 3학년과 함께 에어부산에서 2시간 정도 넘는 그 리얼 비행 체험 실습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항공사들 국내 특히 그 LCC들이 이 리얼 비행 체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작년에는 뭐 시범적으로 했었다면 더 굉장히 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많이 그 제안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2학기에 2학년들은 국내선 리얼 비행 체험 실습을 국내 LCC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학년들은 작년에 아쉽게 이 국제선 항공 실습이란 가장 큰 장학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국내보다는 해외의 사정들이 더 열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역시 사실 조금 해외의 그 상황들이 호전들이라고 현재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 3학년들은 작년에 리얼 비행 국내선 비행 실습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또 그런 프로그램을 3학년 때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제선 항공 서비스 실습에 버금가게 다른 대체 그 항공사 체험을 뭐 1박 2일 정도라도 최소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2분기에 뭐 11월 달부터 급격히 항공 여행이 좀 풀리면서 국제선 실습이 가능하다라면 가능한 그 부분도 조금 최대한 아무튼 2학기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어떤 혜택이고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늦지만 심사숙고하고 기다려서 최소한 뭐 해외가 안 되면 최소한 국내 1박 2일이라도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학년들은 이제 카지노 실습이 있는데 4학년들은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어렵죠. 이게 이제 국내선도 역시 국내 그 관광지도 우리가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4학년들도 일단 1학기, 2학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취업이나 이런 쪽에 더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실습을 가는 것도 조금 타이밍은 어려운데 아무튼 4학년에 적합한 어떤 대체 실습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4학년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한 실습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심폐소생술 실습이 있습니다. 2학년 그 항공안전보안 실습 과목과 병행해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 홍성의 그 소방서에서 전문 그 소방관들이 와서 CPR 도구를 우리가 다 하고 어느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이 있는데 올해도 이제 예산도 다 책정돼 있고 작년도 2학년들이 올해 3학년들이 이 과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학기에 대면 수업, 1학기든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되면 2학년과 3학년을 한꺼번에 이 실습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그 여러분들의 장학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1학년들의 그 유니폼, 학과 유니폼을 우리 학교가 유일하게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실습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니폼 특신을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입학하면 유니폼 특신을 하고 유니폼이 제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신데렐라 윙수여식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지금 여러분들 그 유니폼 특신이 1학년들 조금 불안하죠. 현재 타이밍상.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니폼은
여러분들이 좀 그 샘플을 이제 여러분들이 착용하면서 여러분들 몸에 맞는 그런 그 유니폼으로 직신을 해서 이렇게 제공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 유니폼 업체가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을 좀 분산해서 직신하는 방법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업체에 이 수도권의 학생들은 좀 더 접근성이 좋겠지만은 지방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분산돼서 또 측정하는 방법 또는 뭐 직접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은 전화로도 뭐 측신이 가능하다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그 고려 사항을 두고 이 부분은 우리 여기 1학년 학생들 전체의 좀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지금 시급하게 당장 빨리 지금 대면 수업도 가능한 제 예상으로는 대면 수업은 4월 중순 또는 그 이후에 우리가 전년도 2020년도에 1학기, 2학기를 8주차의 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듯이 그때 맞춰서 유니폼을 여러분들이 좀 착용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가능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교의 어떤 그런 상황들도 좀 살펴서 여러분들 가능한 그 측신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그런 그 실습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미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돼 있고 그래서 학교가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이제 학교들이 요즘 뭐 많은 뉴스에서 나오듯이 지방대의 그 재학생들 감소나 이런 걸로 뭐 등록금이 어떤 그런 그 재원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과나 이런 부분에 이런 배려나 이런 것들의 배정은 전혀 인색하지 않고 다 확보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감안해서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알차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실습 프로그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주관 국내외 항공 관련 유튜버 브이로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신 학생에 대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공로상 상장 16학번 장동혁, 18학번 이세아, 18학번 최민주, 18학번 황유진 모두 올해 4학년 진학한 우리 재학생들입니다. 작년에 이 국내외 항공 관련 그 유튜버 브이로그 공모전에 입상한 여러분들의 영상을 전 봤습니다. 너무 재밌고 이 코로나19 상황에 역시 여러분들이 최적의 적응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여러분들의 능력이 또 개발되고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지원한 결과 우리 학교의 학과를 또 명예를 높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상장 수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성명 16학번 장동혁, 18학번 이세아, 18학번 최민주, 18학번 황유진. 위 학생은 2020년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항공 관련 유튜버 브이로그 공모전에 입상하여 본 대학의 명성을 널리 알렸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공모전 입상 부분 취준생 브이로그 장려상 2021년 3월 10일 청원대학교 항공서비스 경영학과 학과장. 안녕하십니까. 18학번 이세아입니다. 저희도 이런 팀별 공모전은 처음이라서 도전하길 굉장히 망설였는데 이런 값진 결과를 얻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미비티나 다른 대외 활동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항공 관련의 대외 활동이 올라올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순서입니다. 교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분야입니다. 취업 연계 국가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근무하신 최혜원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8학번 최혜원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제가 실습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게 되었는데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020년 3학년으로 서원대학교에 처음 편입을 하였습니다. 호텔에 대한 기회가 많은 저희 학교에서 1, 2학년에 이러한 경험이 있는 동기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실습 공지가 떴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습한 부서는 객실부 컨시어지 부서에 소속이 되어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회사에서는 저를 단순한 실습생이 아닌 신입사원으로 대우를 해주셔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약 프로그램 오페라 시스템 사용법을 공부를 했고 또 일반 고객의 요청사항뿐만 아니라 VIP 고객의 개인적인 업무까지 제가 응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VIP 고객의 개인적인 업무란 택시를 잡아드리는 것이나 택배를 착불해드리는 것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객실의 환경을 점검하는 룸책이나 객실을 옮겨드리는 룸무브 등을 하면서 객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EFL이라고 불리는 VIP 라운지 기빈층에서 VIP 고객을 가까이서 응대할 수 있었고 가볍게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해피아워라는 시간을 통해서 식음료 서비스 또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하고 면접을 본 후에 합격이 되는 순서로 실습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자소서 팁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포인트를 잡았고 이러한 부연 설명으로 공부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팅, 무용 등을 전공했던 저의 경험과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살려서 모두 서술을 했는데 단순히 공부라는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을 회사에서 굉장히 좋게 봐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회사에 걸맞는 인재상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저의 역량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할지 보여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또 잘 하실 것 같아서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호텔의 면접과 항공과 또는 항공사의 면접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호텔에서 면접을 볼 때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서 당황했었고 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제가 준비해간 답변들이 전혀 쓸모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공사나 항공과 같은 경우는 면접이 짧으면 10분에서 15분, 길면 30분 내외인 반면에 호텔은 면접관 자율로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시는 선배님 같은 경우는 1시간은 한국어로 면접을 보고 나머지 1시간은 영어로 면접을 보셔서 총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면접을 보셨다고 합니다. 1시간을 면접을 봤다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같은 경우, 호텔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면접에서 어학 수준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학 자격증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토익, 토플, 오픽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나 항공과의 면접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미 특기 또는 나의 성격 장단점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반면에 호텔 면접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쭤보셨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겪었던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해결하고 나서의 나의 생각, 고객의
뭐 생각이나 회사의 생각 같은 것들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굉장히 당황했던 질문이 현 항공업계에 대한 저의 생각과 또 현재 승무원 공채가 뜨지 않아서 호텔에 지원하게 되었냐, 호텔이 차선책이었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는데, 앞서 제가 지원 동기 말한 것처럼 저는 호텔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꼭 지원을 해보고 싶었고, 절대 호텔이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제가 합격을 한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습을 하는 동안 이론과 실무의 차이점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한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웠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고객의 컴플레인이라고 하면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와서 호텔에 묵는 외국인 손님들 코로나 테스트 했는지 한 명 한 명 가서 물어보라고 하신 아주머니 고객도 계셨고, 또 호텔이 만실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약해달라고 그렇게 우겼던 고객도 계셨고, 또 동양인 여자를 희롱하는 그런 외국인 고객들도 계셔서 굉장히 난처했지만 또 그만큼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이 실습뿐만 아니라 뭐든지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학이면 어학에 관련된 거, 운동이면 운동, 서비스면 서비스, 다른 사람이랑 다른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을 많이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일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는 영어는 기본이었고 제3 외국어부터를 스펙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3 외국어도 단순히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창하게 고객이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스펙으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호텔에는 외국인 손님분들이 지금도 많은데 저희 호텔의 장기 투숙 고객님들 중 90% 이상이 모두 외국인 분들이셔서 외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착불 택배 보내달라고 하실 때도 굉장히 많았고, 또 개인 네일샵 예약해달라고 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많았고, 또 제가 외국인 분들을 객실까지 안내해 드리는데 짧게 해야 되는 스몰 토킹 해야 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또 문서 작업을 모두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또 외국인처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경험은 제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나는 순간은 저희 호텔을 찾아주시는 러시안 고객분들께서는 모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러시아 인사말이나 러시아 자기소개를 간단히 공부해서 갔는데 고객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선배님들께도 정말 많이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작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최경옥 교수님과 이소영 교수님의 영어 면접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이 강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동기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없앨 수 있었고, 또 친구들과 일상에서도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많았지만 작년 학기에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을 응대하다 보니 고객들도 먼저 저를 찾아주시고 또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등 단순히 인턴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메리어트의 한 명의 직원으로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영어 수업이 많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영어 대회도 어학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다음으로 강민지 학생과 이승아 학생이 발표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면은 이렇게 호텔 실습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까 영어 관련 수업 꼭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이 말처럼 여러분들 모두 현실에 낙담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교내 수상자 분야입니다. 지난 학기 교내에서 진행된 외국어 스피치 대회와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강민지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 경영학과 18학번 강민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21학번 후배님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알찬 학부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인 로적성애라는 사자성어로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로적성애라는 뜻은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제목으로 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1학년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하시어 후에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만의 유의미한 바다를 만드셨음에서 이 사자성어를 제목으로 넣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 청운대학교에서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그리고 외국어 스피치 콘테스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는 1년에 한 번 청운대학교 모든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회입니다. 본인이 선정한 자유 주제에 맞춰 10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이고 전달력 있게 하는 대회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는 대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전을 할 때 정말 많이 걱정도 하고 긴장도 했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학과에는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고 그런 발표에 대해서 교수님들과의 구체적인 피드백 그리고 친구들과의 스터디로 더욱더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회는 우리 항공서비스 경영학과 친구들에게 최적화된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1학년 때부터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에 대해서 실습과 이론으로 충분히 익히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수님들과의 지속적인 상담과 피드백으로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회는 외국어 스피치 콘테스트입니다. 이 외국어 스피치 콘테스트 역시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처럼 자신이 선정한 자유 주제를 10분 동안 영어로 표현하는 대회입니다. 사실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도 10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전달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대회를 처음 준비할 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뭔가 영어과 학생들이 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지만 앞서 혜원 언니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정말 많은 영어 전공 수업뿐만이 아니라 스터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 스피치 콘테스트 같은 대회도 절대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대회를 준비할 때 정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소영 교수님과 최강원 교수님의 영어 인터뷰 그리고 영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론과 실습을 공부할 때 뭔가 이 모든 과정들을 공부라는 부담과 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배움의 즐거움으로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하고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뭔가 주어진 상황도 즐겁고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수상한 이런 대회들은 그런 수상, 상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값지고 소중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남들 앞에서 말을 하기 조금 꺼려했던 제가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제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몰랐던 저의 내재적인 잠재력을 점점 알게 되었고 이렇게 깨달은 사실은 점점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무언가 공지가 있어도 본인이 직접 찾아보아야 하고, 항상 행사나 이벤트가 있어도 본인이 적극적인 태도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대회가 나한테 적합할지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제가 앞서 수상했던 상에서 장학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살짝 언급해 드리자면, 첫 번째 대회에서 대상, 두 번째 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아서 총 8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꼭 수시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회 활동들은 솔직히 못 보고 놓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학하시면 청운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어떤 활동이 있는지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운 전공이나 교양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과 친구들이 배우는 실습 내용과 이런 이론들이 이런 대회에서 정말 유익하고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동영상 제작법 익히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회들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동영상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모든 과제나 대회가 동영상 제출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니 여러분들도 입학하시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 제작법이나 어플에 대해서 알고 갔으면 훨씬 유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학과 활동을 기반으로 학교 활동 넓혀가기입니다. 앞서 혜원 언니랑 선배님들이 많이 언급해 주셨듯이 저희 학교에는 학과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참여하면서 자신감도 얻으셔서 꼭 학교 활동도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학동입니다. 교내에서 진행되는 학습 동아리 개념으로 오픽 스터디를 진행하셨던 이승아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 경영학과 18학번 이승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알찬 대학생활 하기의 첫 단계인 청학동 스터디 그룹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 저와 동기들이 함께하였던 오픽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목차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이랑 공동의 학습 목표를 지닌 학생들끼리 협동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학동의 구성으로는 튜터링과 스터디 그룹, 멘토링이 있으며 지난 학기 저와 동기들은 스터디 그룹을 선택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터디 그룹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통하여 체계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하여주는 학습 공동체를 말합니다. 저희는 지난 학기 스터디의 이름을 투캔픽 스터디라고 이름을 지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투캔픽 스터디는 스피크와 오픽, 캔을 합친 의미로 스피크와 오픽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짓게 된 이름입니다. 스터디의 그룹원으로는 항공서비스 경영학과 18학번 4명으로 구성하였고 모두 초급, 중급 항공 인터뷰 영어를 수강하였던 학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스터디가 추구하는 스터디의 방향성은 Practical English로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 스터디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였고 스터디가 시작됨과 동시에 오직 영어로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서만 일시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생활화와 습관화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캔픽 스터디 학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급, 중급 항공 인터뷰 영어 수업을 수강한 뒤에 저희가 매주 오픽 답변을 준비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오픽 답변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오픽을 준비했을 때의 노트 중 일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여 답변을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과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저희 스터디는 이러한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었습니다. 먼저 줌을 이용하여 화상 채팅으로 자신의 하루를 영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질의응답을 함께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장의 이번 주의 과제가 아닌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오픽 답변을 랜덤으로 질문을 받아서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스터디가 굉장히 특별했던 점은 매주 스터디가 끝나는 시간에 피드백 시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룹원들끼리 오늘의 답변을 한 모습을 보고 단점을 지적해 주거나 잘한 점들을 칭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도 스터디에 방문해 주셔서 1대1로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제가 영상 촬영 과제를 실제로 하던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줌을 이용한 피드백의 사진인데 이때는 최경욱 교수님께서 저희 스터디를 바쁘신 와중에도 저녁 시간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한 피드백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스터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터디의 장점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동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통하여 보완할 점을 확인하다 보니 매주 제가 변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발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활동비를 지급해주고 수료증을 주는 등 저희의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증거가 남아서 그 점이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피킹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많이 완화가 되었고 동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새로운 몰랐던 표현들을 많이 공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터디의 단점으로 정말 유일한 게 한계가 있었는데 매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이러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각자 매주 한 명씩 정하여서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후에 오픽을 준비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픽 꿀팁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오픽 시험은 공식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스피킹 시험 중 하나인데 토익 스피킹과의 차이점은 토익 스피킹은 단순히 암기를 기반으로 한 스피킹 시험이라면 오픽은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체나 억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스토리라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픽을 준비할 당시에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토익 시험장에 실제로 가게 되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당황을 하게 되면 한국말로도 답변을 하기가 정말 힘든데 영어로 답변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고정 스토리라인을 정하면 답변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저는 이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사건을 먼저 나열하고 저의 느낀 점을 말하고 그리고 이 말하는 상대방에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나 물건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픽을 준비하실 때 꼭 스토리라인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픽이라고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은 채널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좋았던 채널은 오픽노잼과 여우강사 최나영입니다. 먼저 오픽노잼 채널은 재미있는 필러 표현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오픽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기에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우강사 최나영은 제가 오픽 시험을 보러 가기 며칠 전부터 꾸준히 모의고사를 통해서 오픽 시험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픽 시험을 처음 보면서 분위기나 이런 것에 익숙해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모의고사 채널을 활용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터디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기들에 비해서 토익 점수가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픽을 준비할 당시에 더 많이 두렵고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IM3를 달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받고 나니 제 자신의 믿음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영어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통해서 생활화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억양이나 발음이 자연스러워졌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훨씬 풍부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초급이나 중급 영어 인터뷰 수업을 수강했을 때 당시에 학생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할애해야 할 시간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신청하고 나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 시간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배울 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피하기만 하지 마시고 부딪혀보고 이겨내시고 꼭 여러분들을 발전하실 기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서포터즈 활동 분야입니다. 청운대학교를 홍보하는 SNS 서포터즈로 활동한 김수민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운대학교 항공서비스 경영학과 20학번 김수민입니다. 지금부터 청운대학교 SNS 서포터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SNS 서포터즈란 서포터즈가 하는 일, 느낀 점, SNS 서포터즈 2기에 대한 공지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 서포터즈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로 청운대학교를 알리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해 드릴 것은 SNS 서포터즈의 대표 마스코트가 구름이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SNS 서포터즈 1기로 활동했던 저희 학과 학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학번 이가영 선배님과 저는 페이스북을 담당했었고 20학번 김하연 학생은 인스타그램을 담당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학번 권예승 학생은 유튜브를 담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SNS 서포터즈가 하는 일입니다. 재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정보들을 취재합니다. 그리고 그 취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SNS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SNS 서포터즈를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팀원들과 협력하여 팀만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그 점이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으로 인해서 타 학과 학생분들과 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과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서포터즈 2기에 대한 공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기간은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입니다. 모집 분야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입니다. 모집 인원은 홍성 캠퍼스 10명, 인천 캠퍼스 4명에서 총 14명을 구하는데 저희는 홍성 캠퍼스 10명이니 참고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SNS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학교 활동에 성실한 학생이면 지원 자격이 충분합니다. 활동 기간은 202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1년간 활동을 합니다. 활동 혜택은 학기당 마일리지 최대 300점을 받습니다. 또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공식 블로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을 접수하면 됩니다. 제가 이 발표를 마치고 난 후에 부학회장 현지 학생에게 링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접수 인원이 많을 시에는 1차 서류 심사 후에 2차 화상 면접을 진행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줌을 통해 화상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합격 발표는 2021년 3월 29일 문자로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 목표인 비행기라는 코너로 청운항공 재학생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학술부장과 문화부장이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 목표행 비행기 진행을 맡은 제8대 학생회 학술부장 20학번 최초연, 문화부장 20학번 김아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익숙했던 일상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던 2020년이 지나고 새롭게 2021년이 밝았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21학번과 20학번 친구들이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2021 목표행 비행기 출발합니다. 21학번 익명의 햇님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하기입니다. 외국어 또는 진로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부도 하면서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나와 이야기하는 시간 늘리기입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나이므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 나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 하기 싫은 일도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신을 다독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음은 21학번 김예담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의 청운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목표 중 첫째는 모든 과목의 학점을 B 이상 받는 것입니다. 학점을 잘 받아서 부모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기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수업과 과제로 스트레스만 받는 대학 생활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익 점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취업의 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21학번 조정환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의 목표를 세 가지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엉덩이가 가벼운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의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참여하여 나라의 한 획을 긋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빛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익을 900점 달성하고 싶습니다.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결과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21학번 임동현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토익 성적 800점까지 올리기입니다. 저는 승무원이라는 꿈을 꼭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어학 성적을 올릴 것입니다. 더불어 승무원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토익은 물론이고 다른 제2외국어 성적도 올릴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항공과 농구 우승시키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농구 선수 생활을 하여 농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동기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함께 열심히 플레이하며 청운대학교 항공서비스 경영학과를 대표로 농구대회에 나가 우승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모두에게 좋은 후배, 좋은 학생,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 장점인 적극적인 성격으로 동기에게 먼저 다가가 친해지고 선배님들께는 항상 예의 바르고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다가갈 것이며 교수님들께는 예의 바르고 무엇이든 소홀히 하지 않는 열정적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21학번 고건우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영어회화 마스터하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외국인들의 문화를 접해보고 싶었습니다. 회화를 통해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 목표는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기입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인간관계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동기 또는 선배님들과 함께 서로 좋은 정보도 나누고 도움도 주며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원활한 관계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추억 많이 쌓기입니다. 여러 경험으로 재밌거나 때론 슬픈 일들도 추억을 쌓아가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친구들과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을 쌓고 싶습니다. 21학번 장수환 친구의 사연입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토익 자격증을 빠른 시간대로 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 승무원의 길을 빠르게 달려가고 싶고 부족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학점을 챙기는 일입니다. 최대한 승무원과 가까워지기 위해 학교에서라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강의를 듣고 더 모범 있고 예의 바른 학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승무원이 되기까지 좋고 많은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승무원이 되기까지 정말 힘들기도 하고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과 같이 노력해 많은 추억이 생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1학번 친구들의 목표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20학번 친구들은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학번 달림이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토익 점수 향상, 책 많이 읽기, 영어 회화 및 외국어 공부입니다. 제가 2월 7일 토익 시험을 봤는데 목표한 점수만큼은 나왔지만 높은 점수는 아니기에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고 싶고 독서도 더 많이 해서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또 영어 회화와 외국어가 부족하다고 느껴 올해는 더 열심히 영어 회화와 외국어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20학번 권예승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제가 세운 첫 번째 목표는 토익 점수 800점대로 올리기입니다. 토익 점수 800점대를 목표로 세운 이유는 이번 방학 때 제가 토익 시험을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점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좋은 선배, 좋은 후배가 되기입니다. 이제 2학년이 되어서 선배가 되었지만 동시에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님들에게는 존경하는 선배, 본받는 선배, 편하게 와서 여러 가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선배들에게는 엉덩이가 가벼운 후배, 참한 후배가 되고 싶기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가기 전 좋은 추억 만들기입니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1년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1년을 교수님,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님들과 만들어 평생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학번 별님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평소 의자에 앉을 때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올해는 바르게 앉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생활 영어 표현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요리 배우기입니다. 가끔씩 저의 요리 실력이 수준 이하라는 것을 느끼고 능숙하게 친구들에게 요리를 대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학번 꽃님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일기 쓰는 것을 습관들이기입니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기록하는 것은 더 나은 내일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목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제2외국어 독학하기입니다. 독학으로 제2외국어를 완전하게 습득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틈틈이 공부할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매일매일 뉴스 보기입니다. 뉴스를 통해 시사상식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청운항공의 사연들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2021 목표행 비행기 이벤트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인별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총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